어떤 거죠? 시작 전에 궁금해지네요. 농지법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요? 아니요. 아 저.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너무 호탕하시고 다른 변호사님이랑 남다르대요. 이 언변도 그렇고 이 호탕함도 그렇고 보통 조심하거든요. 아 이거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 되게 조심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강하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네.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소장님을 뵈면 그냥 웃겨요 나는. 아니 아까 전에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코알라 닮았다고 너무 귀여운 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그래서 네. 내가 이분을 옛날에 그 의왕시에서 만난 거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난 거 말고 어디서 봤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코알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이미지가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나를 절대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람한테 사기 당하면 되게 실망스럽겠죠. 그렇죠. 실망당하겠죠. 그건 죽이고 싶은 거지. 아, 그건 네. 진짜 뭐냐면 네. 우리 부동산도 그렇지만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미운 거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가?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기를 당하시는 분 보면요, 사실은 업종별로 사기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약자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약자들은 사실은 우리 요즘에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방송하는 네. 이승태가 간다. 이승태가 간다. 아, 그래. 이승태가 간다를 좀 시청하셔야 됩니다, 다들. 제가 네. 하고 있는 코너가 이승태가 간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 KBS ETV에서 하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이번에 방송하는 게 그 네. 인테리어 사기야. 아,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네. 인테리어 사기를 왜 당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고르면 돼. 네. 여러 업체들 세워놓고 다 음. 봐서 견적 뽑으면 되는데 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왜 사기를 당하느냐? 싸게 하고 싶은 거야. 그쵸. 저렴하게. 그러다 그쵸. 보니까 또 사기꾼들이 그런 틈새를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농지법 관련돼서 좀 얘기를 네네. 해야 될 건데 보통 사람들이 농지법 하면은 이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농지법 하면은 농업인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외 사항도 있고 불가피하게 농지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어떤 또 바뀐 법들을 잘 적용을 해서 네네. 땅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실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네. 농지법이요. 이거는 경자 유전의 원칙 아시죠? 네. 예. 경자 유전의 원칙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 그 농작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네.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 경자 이거는 네. 경자 유전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 그러니까 네. 그 경작하는 사람이 네. 그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그 원칙이기도 한데 네.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말에 그때 사실 그 소작인들 네.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근데 그 소작인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나중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도 소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작농들이 죽어라 농사 지어도 결국은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는 거야. 아무리 네. 농사를 많이 지어서 네. 소출이 많아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작인들을 없애고 임대차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해라. 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땅에 네. 지금 그 실제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몇 %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반 이상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냐면 부재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는 서울에 있으면서 땅은 뭐 만약에 전라도에 있는 평야에 있는 땅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 죽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돈은 얼마 안 돼. 예. 그 소작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자유전 원칙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네. 농지법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 또 어디서 나타났느냐? 지난번에 LH 작년에 LH 그쵸. 그것 때문에 농작인이 올해지 아니어서- 올해. 예, 올해죠. 음.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형식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소작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네. 요즘에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도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옛날에 네. 논밭이었던 거 딱 개발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사는 거야. 네 근데 그것도 원래는 소유 못 하잖아요. 그렇죠. 농지를 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게 네.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네.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 받는 거예요. 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서 거기다가 뭐 하냐? 거기다가 과일 나무 심고 그렇죠. 그다음 비싼 거. 네. 그 뭐 이름도 뭐 어려운 무슨 나무 같은 거 심는다고. 그렇죠. 비싸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받은 거. 그거 네. 빽빽하게 심으면 잘하지도 못해. 네. 그래놓고 나중에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주말 농장. 여러분들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주말 농장 있잖아요. 주말 농장 우리가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하남이나 요 가까운 데 가면 주말 농장 하는 데 많잖아요. 많죠. 네. 그거 땅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이거야. 나 서울에서 강남에서 회사 다니는데 나 농지도 갖고 싶고 거기서 좀 이렇게 주말에 보내고 싶어. 주말 농장 절대 농지 구역에 살 수 있겠느냐. 절대 농지가 지금 명칭이 바뀌지 않아요? 농업진흥구역. 예, 농업진흥구역인데 예. 그 절대 농지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농사만 지으라는 데거든. 네. 근데 거기에 비농업인이 거기 가서 주말 농장 한다고 네.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300평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이 왜 농지법을 우리가 그 봐야 되는 관점을 좀 갖고 보시면 좀 훨씬 네. 더 쉬워요. 농지는 뭐냐 그냥 기본적으로 형식으로 봅니다. 지목 등기부 네. 등본에 지목을 봤을 때 전답 과수원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농지예요. 네. 근데 또 지목을 불문하고 이제 실지를 보는 거예요. 지목을 네. 불문하고 실제로 이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는 토지 네. 이런 것들도 농지로 봐요. 그 만약에 그 형식은 뭐 지목이 논이나 밭이 아닌 걸로 돼 있지만 대지로 돼 있는데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농지 계량 시설의 부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양수 배수 시설, 수로, 농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농지를 본다는 거고요. 농업인이 그럼 뭐냐? 누가 농사 옛날에는 저도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셨거든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농사를 지셨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뭐냐 농업인이 그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로서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면 999평방미터에 뭐 90일 이하로 종사를 하면은 농업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네. 어디 농장 그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거야. 당신 네. 어떻게 취득했어? 그러니까 야 나 90일 이상 갔어라는 거야. 근데 몇 년 갔는데 요즘에 바빠서 못 갔다고 하는 거지. 그 날짜 따져 보겠냐고요 이거를. 그런데다가 네.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어디랑 겹쳐요? 주말 농장. 주말 농장. 주말 농장이 뭐냐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농업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니까 1000제곱미터까지는 옛날에 그 절대 농지 그러니까 예. 진흥구역에서도 그쵸. 소유가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보호구역에서는 또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농업인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농지에서 또 이런 비닐하우스 재배나 온실 같은 걸 경영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래요. 나머지 것들은 뭐 그 사실 진짜 이거는 뭐 농업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근데 소 말도 두두. 예, 이두. 죄송합니다. 두두라고. 두두 무슨 그 만화 캐릭터 같네요. 변호사가 이러면 되나? 두두가 뭐야? 이런 변호사님 이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중가축 10두, 예. 12인가? 12. 어떻게 잘 알아요? 저거 잘 읽네. 그럼요. 그다음에 소가축 100두. 갑자기 예.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네. 농업 경영으로. 전 근데 이 정의가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이거 농업인으로 만들기 쉽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쉽게 그리고 아까 말해서, 얘기한 것처럼 90일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경작하는 사람. 이거 다 죽여도 되는 거야 사실은. 수확량이 없어도 돼. 다 죽어도 90일 이상 내 농사 짓고 있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편법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 다만 예외적으로 누가 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네. 되고 또 하나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상속농지. 상속.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상속농지인데 내가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럼 농지 어떻게 해?
그렇죠. 이거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예.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뭐 2만 평 짓고 계셨던 거야. 아. 그거 갑자기 내가 소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농지를 소유 못 한다고 해서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 처분해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 농지를 농지 소유의 제한 사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만 10,000제곱미터까지. 또 하나 인용 농지가 있어요. 인용 농지. 이거는 농사를 계속 지었어. 이 8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로 갔어. 네. 그러면 그 농지 어떻게 하느냐? 팔아야 되느냐는 거야. 그것도 농지 취득 그 제한 소유 제한의 예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8년 하고 이사를 가고 영원히 농업을 짓지 않아도 계속 그렇죠. 소유할 수 있는 거야. 10,000제곱미터까지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일부러 농사를 짓고 그렇죠. 8년 뒤에 그걸 소유한 다음에 거기에 농막을 지어서 주말 농장처럼 써도 그렇죠. 상관없는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니까 이거는 예. 그 3,300평까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3,000평까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 인용농지가 상속농지랑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 데다가 지금 주말 농장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무조건 다 지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다 소유할 수 있었어. 1,000제곱미터까지.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부분은 좀 법이 바뀌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지금 소유를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유 제한이 그 예외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문제는 뭐겠어요? 한 세대가 바뀌어 30년 후가 돼. 그럼 다 농사 짓던 분들 다 돌아가셨네? 그럼 자식들이 다 그 그러네요.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은 우리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는데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농지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농지 소유 제한 예외 사유에 속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을 받잖아요. 네. 나머지는 팔아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 취득 그 소유의 제한에 예외 사유들이 있다는 거는 먼저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제 이게 농지를 취득을 하려고 그러잖아. 만약에. 네. 그럼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맞아요. 살려고 그래. 그럼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해주느냐? 이 사람이 농지 소유 자격이 됐는지 소유 상한 아까 같은 거 다 확인해. 그리고 나서 적격자에게 농지 취득을 허용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시군구 읍면에 있는 그 읍면장들이 이거를 발급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허가권이나 뭐 인정을 해주는 게 지자체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이거는- 굉장히 농지 소재지 시군구니까 그리고 읍면까지니까 굉장히 말단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기 그렇죠. 그게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갖다 대야 되냐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네. 영농계획서랑 그 취득자격 신청서를 제출해 내는데 그러면 보고 아무렇게나 써내도 되는 거지 대충. 그러면 그냥 면에 좀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또 지인 활용 그렇지. 찬스 이용해가지고 그런 찬스로 해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굉장히 많이 그렇구나. 발급해줬죠.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네. 농업인이 아닌데 많아요.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농지도 임차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그래서 그거를 뭐 또 활용을 해가지고 뭐 농어촌 공사랑 네네. 연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네. 그 재주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저는 농지법 굉장히 정확하게 집행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예외가 뭐냐? 마찬가지야. 아까 상속받은 사람이 갑자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을 수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경우도 예외로 상속 토지를 갖다 상속 농지의 경우에는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용 농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농지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 이거 뭐냐면 농지은행 같은 은행에서 농지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돈 빌려줬다가 경매에서 취득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농지 여부는 실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건 농지를 이제는 대지로 전용하려고 그래. 아니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전용 협의까지 마친 농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랑 얘기한 거예요. 이건 농지를 안 쓰겠다라고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이런 서류 되거든요. 취득 인증서, 신청서, 영농계획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영농계획서. 그래서
영농계획서를 갖다가 낼 때 2021년도 8월 17일부터는 이 부분이 좀 약간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엉망으로 막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법 개정되기 올 8월 17일 전에는 주말 농장 할 때는 이것도 안 냈어. 아, 지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 할 때는 주말 농장인데 무슨 하고 영농계획서도 안 내. 그리고 또 대신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농계획서 안 냈지. 주말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농계획서 안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절대 농지까지도 가능했던 것이 8월 17일 법이 바뀌면서는 이제는 영농계획서는 내야 되고 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취득을 못하도록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부정수급 얘기를 여기에 뜬금없이 왜 넣냐 하면 네. 하도 이 농지를 제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직불금을 주거든요. 직불금이 그러니까 뭐죠? 뭐냐면 이 네. 공익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농업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장려금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불금을 갖다가 만약에 뭐 농업 장려를 하게 여러 가지 종류 직불금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걸 주는데 원래는 누구한테 줘야 돼? 농업인한테 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농업인한테 직불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도 이 부정수급 사례가 많으니까 이제도 뭐라 그랬냐면 2017년도부터 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한테만 줬어. 그랬더니 그 전에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데 그 전에 직불금 받은 사람이 기록이 없는 사람은 네. 못 받았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직불금을 못 받고 거꾸로 부재지 주면서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직불금까지 받아가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농지 빨리 조금만 더 할게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 소유 제한 있다. 그다음에 주말 농장 잘 생각하셔라. 그리고 주말 농장 여러분들이 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농업진흥구역 아닌 보호구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농지를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하거나 또 그 사용대차할 수가 있어. 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알면 돼. 나 요것만 얘기해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만 먼저 구분하면 돼요. 위탁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을 위탁하는 거야, 말 그대로. 네. 그러면 임대차 뭐야? 땅을 빌려주는 거야. 네. 그러면 농지를 빌려줬는데 그러면 거기서 농사지은 소출물 있잖아요. 네. 산출물은 누구 거냐? 땅만 빌려줬지 내가 그 사람 보러 지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경작해서 생긴 경작물은 누구 거냐? 임차인 거예요. 근데 위탁 경영은 뭐야? 땅 내 거야. 내가 와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 그러면 주인 거가. 그러지, 내 거야. 그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일정 보수만 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탁 경영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둘 다 금지. 못해 원래. 하지 마. 네가 직접 져.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위탁 경영도 하고 임대차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구분을 하는 것은 보수를 주느냐 아니면 임차, 토지를 빌린 차임을 주느냐 이렇게 구분되는 거고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이 누구 거냐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네. 대신 여기 위탁 경영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언제만 할 수 있냐 이것도 군대 가야 돼. 농사 짓다가 끌려가. 어떻게 지으라고 그러면 이때 위탁 경영. 그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 그다음에 공직선거. 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어. 그럴 때 그때는 지금 위탁 경영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 혼자 농사 짓기가 너무 바빠. 그래서 한 명이 누구한테 좀 일을 좀 줘야 돼. 그럴 땐 일부 위탁은 가능해. 그런데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전부 주네. 그러면 또 그건 안 돼요. 일부 위탁.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돈 더 버느니 우리 지금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살자는 거야.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는 좀 뭐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솔직히 100% 깨끗할 수가 있겠어? 맞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건 윤동주 시인만 가능한 거고 나는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임대차 빨리 볼게요. 임대차는 또 예외적인 경우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도 한번 말해 주시죠. 그 부동산도 내 집도 사용대차하는 경우 있어요. 전전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용대차는 뭐냐면 돈을 안 받는 거야. 임대차는 돈을 받고 빌려줘. 근데 사용대차는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차임 월세가 없는 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예요. 원래는 농지도 사용대차 자체도 안 돼요. 임대차는 더군다나 안 되는 건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비슷해. 상속 농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상속 농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부산에 있는데 네. 그거 임대차 하라는 거야. 네. 또 이농 농지 8년 이상 농업하다가 이농된 경우 그것도 임대차 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외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농지 전용 신고한 경우나 전용 여부가 마친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임대차 가능하거든요. 여기 또 근데 보세요. 특이한 예외 사유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유자가 질병이나 징지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을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경우. 네. 이 경우 아까 위탁 경유가지만 저기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예. 임대차도 된다는 예. 거고 또 하나 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 은퇴한 농업인으로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사용된 토지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그러니까 네. 편법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8년 이상 이농농지예요. 8년 이상 그 농업 경영한 이후에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 있잖아. 네. 이 경우를 위탁한 경우 만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상속농지, 이농농지 네. 전부 다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 네. 넘는 거. 아버지가 아. 2만 평 물려줬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아. 농어촌 공사에다가 아. 위탁하면 소유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선택이 두 개가 있네요. 팔거나 위탁하거나. 그렇지. 아. 그런 경우에 그 위탁된 경우를 또 임대차 주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임대차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농지는 그런데 임대차를 하한 있잖아. 주택 임대차는 2년이잖아요. 네, 네. 농지는 3년. 3년. 그다음에 단연생 식물일 때 5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음. 한참 짓고 있는데 나가라 그래봐.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를 불법으로 하거나 만약에 사용대차를 했다. 네. 그리고 위탁 경영을 했다. 네. 이거는 전부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라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법원에 가도 네.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거는 임대차는. 아.